어머니, 정말 한과 한 박스만만 가져가라고요?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고작 한과 상자 하나였습니다. 18년간 치매 노인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밤낮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과 한 박스만 가져가라고요? 사브리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와, 부족하나? 그 순간 사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8년 동안 진짜 가족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사브리나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무한한 행복이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곽의 낡은 흙집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가 눈을 뜨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또 새네. 사브리나가 중얼거리며 양동이를 가져와 천장 아래 놓았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 파리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거친 기침 소리에 사브리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파리다가 손수건을 입에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사브리나야. 어서 준비해라. 시장에 늦으면 안 되잖니.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약이 떨어졌어. 돈이 생기면 사자. 파리다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덜커덕 열리며 아버지 아지즈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이나 벌어와. 아지즈가 사브리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돈은요? 일당은 받아오셨죠? 내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아지즈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사브리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브리나야, 화내지 마라. 어서 가거라. 파리다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브리나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더 벌어올게요. 약값은 꼭 마련할게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파리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브리나가 집을 나서자 동생 알리가 마중 나왔습니다. 누나,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오늘 일 끝나고 뭔가 사올게. 정말? 빵도? 알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브리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빵도 사올게. 시장에 도착한 사브리나는 바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띄웠습니다. 사브리나, 이 생선 포장 좀 해줘. 상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브리나가 달려가 능숙하게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고마워. 이거 가져가거라. 아주머니가 작은 생선 한 마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브리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족들에게 가져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브리나는 빵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사브리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로는 빵 하나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파리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브리나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파리다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돈이 어디 있니? 그냥 쉬면 괜찮을 거야. 파리다가 사브리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사브리나는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가끔씩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브리나야, 이거 들었니? 한국으로 시집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데. 한국요? 응, 우리 마을 미나도 작년에 갔는데 벌써 집에 돈을 보내고 있어. 사브리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게 있어. 거기서 소개해 준다던데. 아주머니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번 알아봐. 내 어머니 병도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사브리나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다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요. 제발. 사브리나야. 어머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파리다가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브리나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볼까 해요. 뭐라고? 파리다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자리가 있대요. 돈도 벌 수 있고, 어머니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런 먼 곳에 혼자 어떻게 가니? 어머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매일 아프신데 약도 못 사드리고. 사브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리다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미안하구나. 사브리나는 곧장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민수 씨를 만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후 사브리나는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남편 민수가 낡은 한옥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정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온나. 정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은 저기 방에 놔두고 어서 부엌으로 온. 일할게 천지 빽깔이다. 정희가 사브리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라고 하셔. 민수가 몸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엌에는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사브리나를 보며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눕고 우리 집에 왜 왔노? 시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 사브리나입니다.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 어데?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시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린다. 그런 나라. 말도 안 통하는데 우야근노. 정희가 사브리나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고 밥 준비나 해비라. 일 안 하면 밥도 없다. 사브리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쌀을 여러 번 헹구자 정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씻으면 영양소가 다 빠진대이. 정희가 중얼거렸지만 사브리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사브리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브리나 묵자. 민수가 반찬을 사브리나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해요. 사브리나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말하자 시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말이 신기하노. 뭔 뜻이고? 고맙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통역했습니다. 그날 밤
사브리나는 민수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 사브리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집이 오래돼서 단열이 아예 안 되네. 민수가 사브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해 볼게요, 서방님. 사브리나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정희가 사브리나를 깨웠습니다. 인나라,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노? 사브리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정희가 사브리나를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닭장과 돼지우리가 있었습니다. 닭모이 주고 돼지밥 주면 된다. 정희가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수도에서 물을 틀었지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펌프 돌려야 나온대이. 정희가 펌프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사브리나가 열심히 따라 배웠습니다. 아침 7시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사브리나가 밥그릇을 나르다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정희가 혀를 찼습니다. 사브리나가 급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브리나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 다녀온대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라. 언제 돌아오신가요? 늦을 기다. 공사장에서 야근 있다. 민수가 사브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사브리나는 정희와 둘만 남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더욱 어색했습니다. 정희가 비닐하우스로 사브리나를 데려갔습니다. 채소함 심어봐라. 요렇게. 정희가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브리나가 따라했지만 서툴렀습니다. 아니야, 요렇게. 정희가 사브리나의 손을 잡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사브리나의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외국 며느리 어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어삐겠다.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게으르진 않은데 영 맘에 들진 않는다. 아주머니가 사브리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얘야, 이거 가가라. 아주머니가 낡은 한국어 책을 건넸습니다. 사브리나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브리나가 서투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브리나는 촛불을 켜고 한국어 책을 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브리나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시할머니가 사브리나 방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고? 다음 날부터 사브리나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가축 돌보기, 아침 준비, 농장일, 점심 준비, 오후 농장일,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민수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제? 괜찮아요. 사브리나가 지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대이. 알아요. 당신도 고생하시잖아요. 한 달이 지나자 사브리나는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벽은 높았습니다. 3년째 되는 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덥네. 물 많이 가져가. 사브리나가 큰 물통을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데이. 점심때 집에 없구마. 민수가 사브리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일해요. 사브리나가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오후 2시경 마을 아저씨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사브리나, 큰일 났데이. 무슨 일이에요?
사브리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밭에서 쓰러져 붙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다. 사브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구급차가 왔는데 의식이 없단다. 사브리나가 급히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야가. 정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정희와 사브리나가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사브리나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사브리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가족분이세요? 네, 환자 에미입니다. 정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사병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의 말에 사브리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브리나와 정희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사브리나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사브리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직 젊은데. 정희가 사브리나를 붙잡았습니다. 사브리나야, 진정하거라. 이미 갓빛단다. 어머니, 이럴 리 없어요. 사브리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에서 민수의 차가워진 얼굴을 보자 사브리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사브리나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사브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브리나야, 이제 웃지 할 거고?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브리나가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와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쓰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브리나 있나? 정희가 사브리나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다 아니가. 농장일 어떻게 할 거고? 사브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혼자서 웃자고.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사브리나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사브리나는 민수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사브리나가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브리나의 일은 2배로 늘었습니다. 농장일과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해야 했습니다. 시할머니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이 사람이 눕고 왜 우리 집에 있노? 시할머니가 사브리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사브리나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우리 민수 결혼했드나? 시할머니가 갸우뚱했습니다. 사브리나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희도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싫다고 안 하드나.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달이 지나자 생활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벌어오던 돈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브리나야, 곳간에 비어간대이.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일할게요. 어디서 일하겠노? 마을에 공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브리나가 다음 날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근무 자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가 일할 수 있겠나? 얼굴은 반반하니 이쁘게 생겼네.
공장장이 음흉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나 이쁘게 입고 오래이. 그렇게 사부리나는 낮에는 농장일, 밤에는 공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잘 시간은 하루에 4시간뿐이었습니다. 사부리나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해요. 사부리나가 지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공장에 첫 출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사부리나야, 옷 갈아입고 있나? 공장장님이 갑자기 옷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공장장님, 무슨 일이세요? 옷 갈아입잖아요. 제발 나가주세요. 사부리나는 놀라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혼자 일하느라 힘들까봐 지금까지 기다려줬다. 아이가, 손 한번 잡아보자. 공장장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남편 있어요. 저 강렬하게 싫다고 반항했습니다. 네 남편 이미 값비다 아이가? 공장장은 이미 제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저 그럼 경찰 부르겠습니다. 사부리나는 경찰에 전화하며 공장장의 손을 깨물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오고 공장장은 사부리나가 외국인이라 잠깐 일을 도와주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무마했어요. 사부리나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계속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상황에 그냥 공장장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도 공장장의 성추행은 지속됐지만 계속 버티면 시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사부리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시댁을 지켰습니다. 농장 규모는 점점 커졌지만 일손은 늘 부족했습니다. 사부리나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치매가 진행되어 사부리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와 자꾸 우리 집에 오노? 할머니, 사부리나입니다. 며느래기. 며느리? 우리 민수는 언제 장가 갔노?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사부리나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리나야,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동생 알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신데?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사부리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사부리나는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정희가 텔레비전을 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갑자기 와.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정희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사부리나를 봤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하는 소리가 고향에 다녀와도 되냐고? 네. 죄송해요. 사부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갈 건데? 가능하면 빨리. 그럼 며칠이나 있을 건데? 일주일 정도만. 정희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농장일은 우야문존노?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사부리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겠다. 갔다 온 나 대신에 절대 늦으면 안 된대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부리나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출발 전날 정희가 사부리나를 불렀습니다. 사부리나야, 이리 온나. 정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과가 들어있는 예쁜 포장 상자였습니다. 이거 갖고 가거라. 이게 뭐예요? 한과다. 내 가족들한테 줬비라. 사부리나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거면 돼요? 와, 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진데 이것도 부족하나?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사브리나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8년 동안 시댁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답이 한과 상자 하나라니. 그럼 잘 다녀온나. 절대 늦으면 안 되데이. 정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과 상자를 가방에 넣으며 사브리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그날 밤 사브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주머니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사브리나야, 조심히 댕기오그라. 아, 저놈의 농장은 우야문 좋근노. 암튼 신경 쓰지 말그라. 사돈에게도 안부 전해드리고. 고마워요. 선물도 챙겨주시고. 사브리나가 아주머니들이 준 작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과자와 라면, 작은 기념품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된대이. 네, 어머니. 사브리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택시에 올라 창문 밖을 바라보니 18년을 살아온 집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향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브리나는 한과 상자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우즈베키스탄을 떠날 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픈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사브리나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사브리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과 상자 하나만 들고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딸이 가고 있어요. 사브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는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사브리나는 한과 상자를 가방에서 꺼내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18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출구에서 동생 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알리야. 사브리나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알리는 18년 전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짐은? 이게 다야. 사브리나가 작은 가방과 한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전부야? 18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는데? 알리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응. 급하게 와서. 사브리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사브리나 맞지? 18년 만에 돌아왔네. 한국에서 잘 살았나? 사람들이 사브리나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모두 한과 상자에 향했습니다. 그게 선물이야? 상자가 참 작네. 한국에서 온 거 맞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브리나가 상자를 더 꽉 안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집은 18년 전보다 더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지붕 여러 곳이 무너져 내렸고 벽에는 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안에 누워 계셔. 많이 안 좋으셔. 알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아지즈가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 사브리나 왔네. 돈은 갖고 왔지. 어서 돈부터 내놔봐. 술 좀 더 사야 돼. 아지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18년 만에 와서 가져온 게 그거야? 아지즈가 한과 상자를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딴 것밖에 못 가져와? 그래도 선물인데. 알리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팔이다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18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불이나야? 정말 내가 왔니? 팔이다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네, 어머니. 딸이 왔어요. 사불이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불이나 나와. 선물 구경 좀 하자. 한국 것 궁금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불이나가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상자 열어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 18년 만에 온 게 그거야? 조롱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불이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열어보자, 누나. 알리가 사불이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불이나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예쁘게 포장된 한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과자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들고 왔어?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불이나가 한과 한 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접힌 봉투가 보였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불이나가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봉투가 보였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알리가 다가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봉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정희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불이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불이나에게 18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뿐다. 사불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은 내가 농사지은 수익과 정부 지원금을 모았대이. 내 가족들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니 꼭 잘 쓰길 바란대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까까지의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딸 같았대이.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줘서 참 고맙대이. 사불이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지즈가 멍하니 돈뭉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사불이나야,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사불이나는 18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조롱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불이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했습니다. 사불이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알리가 돈뭉치를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면 정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어. 정말요? 그렇게 많아요? 응. 이 돈이면 어머니 치료비도 충분해. 사불이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마음 편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네. 무슨 일이지? 마을 아저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 온다. 모두 들어가자. 사람들이 급히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과 상자와 돈을 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 알리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물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새 집을 지으려고 정리해둔 터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기초공사 준비해둔 곳이 아지즈가 뛰어나가려 했지만 비가 너무 새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도 빗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붕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 받을 그릇 가져와. 사브리나가 소리치며 여기저기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때 사브리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브리나야. 큰일 났대이. 마을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아이가. 지금 병원에 계시대이. 사브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많이 아프세요? 과로 때문에 쓰러지셨대. 의식은 있는데 입원해야 한다고 하드. 사브리나가 주저앉았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시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브리나야,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프시고 집도 이 상태인데. 사브리나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더욱 거세져 집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누나, 기둥이 기울어져. 알리가 소리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 하나가 물에 젖어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모두 이쪽으로. 사브리나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브리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돈 때문에 하늘이 노한 거야. 외국에서 온 돈이라 부정 탄 거 아니야? 마을 일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지 마. 알리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비가 너무 세서 어려웠습니다. 사브리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도 걱정이고 우즈베키스탄 친정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브리나가 항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어머니의 편지가 젖지 않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새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한 곳이 물에 잠겨 기초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병원에서 직접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가족이신가요? 정희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브리나가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알리가 물었습니다. 사브리나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단 여기 상황부터 해결하자. 어머니도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하고. 그럼 한국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연락드릴게. 지금은 여기가 더 위급해. 사브리나가 항과 상자 속 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그치자 한 중년 남자가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도구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사브리나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건축기술자 토임입니다. 소식 듣고 왔어요. 토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저희를 도우시려고요? 20년 전에 시장에서 제 아들이 다쳤을 때 사브리나 씨가 도와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브리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아요. 그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치료비까지 내주셨잖아요. 토임의 눈가에 고마움이 서렸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브리나 씨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토임이 침수된 터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기초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네요.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알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 사브리나야. 어제까지 의심하던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들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마을 아저씨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져왔습니다. 토임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나누어 지시했습니다. 물 빼는 작업부터 시작합시다. 저쪽부터 파세요. 네. 사람들이 일제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브리나가 항과 상자에서 나온 돈을 꺼냈습니다. 자재 사는데 쓸게요. 누나, 이 돈으로 정말 집을 지을 수 있어? 토임 기사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 사브리나가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트럭이 와서 시멘트와 벽돌을 실어왔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자 상인들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현찰로 사는 사람 오랜만에 봤네. 정말 한국에서 번 돈이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 파리다의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제때 먹으니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브리나야, 고맙구나. 이제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 잘 받으세요. 아버지 아지즈도 변했습니다. 이틀째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공사를 도왔습니다. 사브리나야, 아버지가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혼자 고생시켰잖아. 아지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사브리나야,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이. 마을 아주머니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의식은 어떠세요? 완전히 깨어나셨대이. 사브리나 걱정만 하고 계신데이. 사브리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집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집 같아지고 있어. 알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토임이 사브리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기초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무너질 일은 없을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로. 제가 더 감사하죠. 옛날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매일 점심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브리나야, 이거 먹고 힘내. 아주머니들, 너무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미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일주일 만에 벽이 올라가고 지붕까지 얹어졌습니다. 누나, 정말 집이 완성되고 있어. 알리가 흥분해서 사브리나를 불렀습니다. 사브리나가 새로 지어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18년 전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 보고 있어? 당신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어. 고맙고 사랑해. 사브리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사브리나는 정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브리나가, 네 때문에 걱정했다 아이가. 정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덕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 네 행복하면 내도 기쁘다. 곧 돌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온나. 가족들 다 보고.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가자 사브리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항과 상자 하나만 들고 온 때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큰 감사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사브리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입원한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브리나야. 정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반가워했습니다. 사브리나가 달려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괜찮다. 네 억수로 걱정했대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과 상자 덕분에. 가족들이 좋아하드나? 네, 처음엔 오해했지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는 모두 울었어요. 사브리나가 핸드폰을 꺼내 우즈베키스탄 새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억수로 이쁘게 지었네. 정희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네가 18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모은 거밖에 없대이. 그래도 어머니가 모아주지 않았다면. 사브리나가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사브리나야, 니한테 할 말이 있대이. 정희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18년 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니까. 아니야, 고생했대이. 내가 경상도라 차가웠던 것도 알고. 정희가 사브리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딸 같았고,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붙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어머니 같으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8년 만에 진정한 모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사브리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농장 일은 이제 우얄끼고, 어머니,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이제 내도 도울게.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가 보고 있을란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고맙다고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얻어서 억수로 복 많았대이. 사브리나가 우즈베키스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누나, 집 완전히 완성됐어. 알리가 화면에 새 집을 보여줬습니다. 하얀 벽에 빨간 지붕, 작지만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 약 먹고 잘 주무시고. 다행이다. 아버지는? 술 완전히 끊으셨어.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화면 너머로 파리다가 나타났습니다. 사브리나야,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어머니, 건강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시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줘. 정말 고마우시다고. 사브리나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인사드린대요. 정희가 화면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브리나 잘 부탁드려요. 파리다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사브리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일은 정희와 함께 나누어 하고 저녁에는 우즈베키스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사브리나야, 1년에 2번씩 고향 다녀오거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가족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갔다 오면 된다. 정말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야지. 마을 사람들도 사브리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브리나, 니 정말 대단하대이. 18년 동안 혼자 버티시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사브리나가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사브리나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직접 준비해준 선물들을 가득 가져갔습니다.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브리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알리가 사브리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한국 어머니도 좋으시고? 응, 이제 진짜 어머니 같아. 그날 밤 사브리나는 새 집 마당에서 별을 봤습니다. 민수 씨, 우리 성공했어. 두 가족 모두 행복해졌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사브리나는 1년에 4번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두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희는 이제 사브리나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딸 언제 오노? 다음 주에 가요, 어머니. 그래, 기다리고 있을 기다. 찬찬히 오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파리다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브리나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어.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저도 마음 편하고 좋아. 사브리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결국 두 가족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과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브리나가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 가족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사브리나가 석양이 지는 농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사브리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가장 작은 상자 안에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브리나가 받은 한과 상자처럼 말이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낯선 땅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두 가족을 사랑으로 이어온 사브리나. 그 헌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작은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의 차이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들이 보여주었죠. 우리 주변에도 사브리나처럼 조용히 희생하며 가족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